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호아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자주 접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상기후에 관련된 내용이죠.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매년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덥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시기가 오면 정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겠지만 평소 때 좀 이렇게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적을 때는 뭐 나름 할 만한데 이렇게 좀 그 환경적으로 좀 더 힘든 시기가 올 때마다 좀 더 유튜브 활동하는 게 지치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역시나 준비한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게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든 시기 유튜브 활동이 정말로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전달해 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유튜브가 가진 그런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강한 힘을 제가 매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제 경험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가끔 이렇게 최근에 제가 정말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책 속에서 그런 내용을 탁 발견할 때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말한 그 부분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정말 유사하다. 혹은 나도 몰랐던 사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 영역에서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오히려 알게 되는 경우에 정말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이란 뭐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계속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게 그런 큰 깨우침을 줬던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블랙스완이라는 책입니다. 이 블랙스완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거나 읽어봤을 법한 책인데요. 저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책이고 꽤 됐죠. 근데 워낙 저도 말로 많이 들었던 책인데 이제서야 제가 아직 그전에는 이걸 읽을 엄두를 못 냈어요. 아직 저는 경제적 지식도 부족하고 아직 제가 읽기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해서 좀 미뤄뒀었는데 최근에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경제를 다룬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물론 주제는 경제학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읽고서 깨달은 그런 포인트들을 꼭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블랙스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랙스완의 저자는 나심 탈레브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책을 쓴 나심 탈레브의 별명이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현자입니다. 현자라고 불리울 만큼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메시지 그리고 책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기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그렇다 맞아 이러면서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유튜버를 왜 해야 되는지 유튜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드릴 그런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책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블랙 스완이잖아요. 이제 스완이라는 것은 백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백조라는 한자를 보면 흰색 새라는 뜻이잖아요. 백조니까요. 원래 이 새는 고니인데요. 고니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흰 색깔 고니만 사람들의 눈에 발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고니를 보면 흰색이니까 당연히 이 새는 무조건 흰색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도 백조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고니는 흰색이야 라고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통념을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검정색 고니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처음 봤을 때 믿을 수가 없는 충격에 빠진 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스완은 무조건 흰색이어야만 되는 것인데 검정색 스완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블랙 스완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던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존의 통념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랙 스완이란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일까지 봤어요. 저거는 스완이 아니다. 저건 뭔가 다른 종류의 새일 거야. 품종이 다를 거야. 쟤는 스완 안에 넣을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 블랙 스완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나는 이 새는 흰색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왜 이 제목을 블랙 스완이라는 책으로 이름을 지었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통념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그 원리는 바로 아주 작은 사건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엄청난 변화에 나머지 99.9%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건들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정말 크게 변화시킨 대표적인 것을 떠올리자면 이제 개인 컴퓨터죠.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등장 그리고 개인 컴퓨터의 등장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켰잖아요. 만약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떤 식으로 변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두 명이 아마 전 세계 인구에 끼친 영향력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폰 혹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이 기기의 등장도 우리가 최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만큼 우리는 아주 작은 사건 혹은 아주 한두 명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의 전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계의 오류에 혹은 통계의 착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 나심 탈레브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운동장에 1000명의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는 거예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들, 뭐 각각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크게 격차가 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다가 이 빌 게이츠라는 수조 원의 자산가가 딱 한 명만 끼어들게 되더라도 그 모든 평균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이 전부 합친 금액의 100배를 더 곱해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평균적인 지식과 개념은 다 박살나는 거죠. 말 그대로 블랙 스완의 존재 한 명이 모든 통계를 다 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심 탈레브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가고 있는 그 평균을 벗어나라는 조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표현이 두 가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평범의 왕국이라는 표현하고 하나는 극단의 왕국이라는 두 가지 왕국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99%의 사람들은 평범의 왕국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왕국은 특징들도 너무나 다른데요. 이 평범의 왕국 속에는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서 딱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성장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 극단의 영역, 극단의 왕국에서는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환경에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그 환경적인 요소만 보더라도 평범의 왕국은 견딜만 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냥 할만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변동성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극단의 영역이 가진 그런 환경은 아주 극심합니다. 환경의 변화도 아주 크고 그리고 척박해요. 그 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란 매우 낮아 보이기만 하죠. 그리고 숫자를 바라보는 개념도 전혀 다릅니다. 이 평범의 왕국에는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의 왕국에서는 숫자에 제약이란 없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증폭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를 한 조각 우리가 먹을 때 이 평범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파이를 서로 조금씩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자하면 조금의 자기의 양을 가져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극단의 왕국에서는 누군가가 잘하면 파이 전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실패하게 되면 파이의 조각을 아주 조금 더 얻어낼 수 없는 아주 적박한 환경인 것이죠. 그리고 평범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통계를 보면 되니까요. 금방 어떤 것은 이렇다라고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극단의 영역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성공하려고 할 때 이 평범의 왕국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의 왕국 속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당연히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평범의 왕국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소득 수준, 그리고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꿈의 크기,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한정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평범의 왕국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말 저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뭔가 나아지지 않지? 혹은 저 스스로도 그랬죠. 학원 수업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도 정말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매번 돈이 부족하고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시절은 바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평범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범의 왕국은 통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던지 간에 평균치 이상의 소득이나 혹은 내가 평균치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내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던 그 평범의 왕국이 주는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의 왕국은 안락하죠.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주어진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만 않게 되면 그냥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외부적인 어떤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가 대표적이었죠. 그런 외부 충격이 아주 강하게 오면 우리는 그것에 전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그 고통은 아직까지도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평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외부적인 충격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언젠가부터 변화하기 시작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연히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유튜브라는 건 뭐길래, 도대체 유튜브가 뭔데 내 인생을 변화를 했단 말인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유튜브를 그냥 나는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조금씩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을 뿐인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지난 한 6년 7년 동안? 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책 속에 답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몰랐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나의 한쪽 발을 극단의 왕국 쪽에 내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100%를 그때는 이 평범의 왕국 속에서 나의 에너지에 100을 쏟았다면, 내 모든 시간에 100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다면 지금은 반씩 나누어서 내 평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는 평범의 왕국 속에서 살지만 모두가 잠들고 나 혼자 깨어있는 시간에는 극단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내 개인의 왕국을 개설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면서 그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그 거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서 있는 느낌이잖아요. 유튜브라는 것이 사막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그런 나무를 하나 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 그 나무를 평범의 영역인 이 세상에서 심었다면 무럭무럭 잘 자랐겠죠. 하지만 그 극단의 영역에서 심었던 이 나무는 나중에 숲을 이루게 될 수도 있고 그 숲은 전부 다 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단의 영역에 심은 이 나무 한 그루는 평범의 영역에 있는 나무 한 그루와는 그 가치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 전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극단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제가 평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야, 1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유튜브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철저히 평범의 왕국에서 극단의 영역을 바라봤을 때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들이 바라봤을 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평범의 왕국에서는 1시간 동안 내가 노동을 하면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극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니까 내가 1시간 동안 노력한 게 조회수 100이면 100원도 못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여기서는 바라봤을 때.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극단의 왕국에서는 내가 1시간 동안 투자한 영상이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언젠가 그런 것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이쪽 영역으로 넘어와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더위에 이렇게 힘든 거친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를 시작한 모든 분들은 현실의 영역, 이 평범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극단의 왕국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정말로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거침을 느꼈구나. 왜 이렇게 난 유튜브 활동이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 몰랐는데,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극단의 영역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영역이구나. 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로 이 영역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뭔가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완전히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이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누구에게 설명할 길이 좀 애매했는데, 그냥 유튜브를 하면 왠지 뭔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이. 내가 평소 때 안 하던 걸 자꾸 하게 되고, 내가 책도 안 읽고 운동도 안 하고 뭔가 안 했었는데 점점 내 생활 패턴도 막가되고 습관도 전부 다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유튜브가 마법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의 영역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밀어 넣은 걸 저는 몰랐던 것이죠. 저는 그전에는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평범의 왕국을 저는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안정적인 이 백조들이 사는 세상에 살고 싶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외부 충격을 받을 때마다 내 삶이 너무 위태로워지는 거야.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시작한 게 유튜브였는데, 유튜브가 이 블랙스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뭐 블로그 다 포함되죠. 그런 숫자의 제약이 없는 곳, 나의 기본적인 기존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을 이 극단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저는 이 블랙스완 영역에서 얻어진 모든 저의 소득을 전부 다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투자한다는 그 개념도 똑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 평균치를 절대 넘어설 수 없죠. 하지만 이곳에서 심은 나무 한 그루의 가치가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에서 얻어낸 저의 모든 소득은 저는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투자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숫자의 제한이 없는 영역인 것이죠. 제가 모든 이곳에서 얻어진 모든 재산, 모든 자본은 전부 다시 여기에다 심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고 세 그루가 되고 전부 이곳에다가 제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현실 세계는 똑같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저의 그런 고민들, 분명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유튜버를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쳇바퀴 도는 삶, 그리고 똑같은 생활 수준, 똑같은 월급, 연봉, 뭐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삶, 그리고 뭔가 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걸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뭔가 내가 실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아직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본인이 드디어 평범의 왕국을 떠나서 이 적박하기만 한, 이 엄청 거칠기만 한 이 유튜브 세상, 말 그대로 극단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깃발 하나 딱 꽂은 거죠. 정말 깃발 하나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아주 험한 세상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엄청 거칠죠. 내 공간은 전혀 없죠. 구독자는 뭐 10명 정도죠. 예, 아무도 내 영상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 세상은 정말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만든 영상이 무가치하게만 느껴지죠. 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이 영역의 특징이에요. 예, 그 특징을 알고 들어가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버틸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의 영역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극단의 왕국은 거친 야생과도 같아요.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고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이 평균의 왕국에서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하고 협동하기 때문에 같이 도우면서 회사 안에서 뭔가 해나가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내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일이 진행되죠. 하지만 이 극단의 왕국에서는 오직 나 혼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만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그 결과를 언제 얻게 될지는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의 영역이에요. 0이 될 수도 있고 100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내가 내 의지, 내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 영역은 운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운에 맡기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영역은 100% 운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 노동의 가치, 내 노력의 가치가 0이 될 것만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어떤 엄청나게 높은 목표가 있다면 그 위험성을 가지고 이 영역에 뛰어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평범의 영역에서 왕국에서 바라보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행동들 뿌린 거죠. 여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래요. 그러다 누군가가 갑자기 조회수가 떡상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게 되면 이 평범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영상 하나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처음에는 깃발 하나 꼽고 시작한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만 돼요. 다르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이 안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로 넘어온 이상 내가 평범의 왕국에서 살았던 그 잣대를 그냥 다 버리고 오세요. 1시간이면 나는 얼마 벌어야 되지? 아, 나는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독자 몇 명 얻어야 되지? 아, 나는 유튜브 1년 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범한 생각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아예 다 깨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살아남는 것이죠. 생존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만, 그런 운의 영역에서는 그 운이 언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생존하고 살아남아 있어야만 되거든요. 살아남아만 있다면 언젠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운이 작용할 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운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내 가진 그 기존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많은 날들의 그런 평균의 그런 오류를 이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야만 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그런 모든 수치들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오셔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영역이 그런 것이다를 알고 도전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니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도전하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내 유튜브 조회수가 아직 왜 낮은지, 나는 왜 1년 넘게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이 수준인지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제 6년 전이 떠올라요. 7년 전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때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한 유튜브 채널, 이제 시작한 사람은 과연 이런 걸 알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얼마나 변화를 줄지, 과연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은 모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와, 그게 이런 거였다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나 시작한 게 내 인생 지금 40대를 이렇게 많이 바꿔놓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많은 개념들, 많은 습관들, 많은 지식들, 제가 알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과거에 제가 평생 동안 알았던 것과 너무나 다른데,
그 시작이 그 순간,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진 그 모든 변화라는 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분명 깨닫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극단의 영역으로 넘어왔구나라는 것을요. 저는 가끔씩 좀 후회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어요. 요즘에요. 저는 30대까지 내 삶에 별로 후회가 없었거든요. 그냥 잘 살았다, 즐거웠다,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들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 혹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알았던, 나 스스로 발견했던 많은 것들을 좀만 더 일찍 알걸. 30대 때 내가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혹은 내가 20대 때 이걸 깨우쳤더라면 지금의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정말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10년만 먼저 깨달을 걸. 진짜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영상 속에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 제가 우연히 너나위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그 진행자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너나위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영상도 정말 많이 보는데 우연히 어저께 알고리즘으로 너나위님 영상이 떴더라고요. 요즘에 너나위님 컨텐츠 중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냥 수다 떨듯이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저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나위님이 이제 저보다는 어리신데, 그런데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요. 지금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20대 때 그 뜨거웠던 여름은 다시 가질 수 없다고요. 그리고 30대 때 그 화려했던 불금, 그리고 주말, 그 즐거웠던 그 순간들은 지금 자기가 아무리 성공해도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 나의 20대, 나의 30대. 저는 그 시절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살아보니까, 제가 40대를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조금 더 전력으로 살 걸. 조금 더 모험을 한번 해볼 걸. 극단의 왕국으로 한번 더 빨리 도전을 해볼 걸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40대를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50대 때 내 40대를 돌아봤을 때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냥 50대 때 내 40대를 돌아봤을 때 그래, 너 그때 그렇게 살아서 정말 잘 된 거야 라고 저의 40대를 평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계속 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제 모든 시간들에 다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책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것들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평소 때 말씀드리는 그런 말들은 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쉬움인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더 먼저, 혹은 그런 것들을 알고 하시면 좀 더 저보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더 빠른 성공을 이루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저보다 분명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재능,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뭔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도전하시고 이런 극단의 왕국 쪽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성공을 이뤄내시면 어떨까.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물론 덥고 최근에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지만 왜 내가 유튜브 채널을 이 힘든 이 순간에도 하고 있을까가 만약에 고민되신다면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왜 읽는지도 아시겠죠? 정말 내가 몰랐던 너무 많은 개념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이 세상을 살아와서 깨달은 분들의 그런 지식들을 너무나 쉽게 그걸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오늘랑 갔다 왔는데, 부산에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 모든 기차 안에서도 저는 변함없이 유튜브 컴퓨터에 켜고 유튜브 편집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었죠. 그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은우는 옆자리에 앉아서 너무 기차를 좋아하니까 그 여행 자체를 즐기고
그 여행을 즐겼다면 저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저의 가치를 창출해냈고 또 은우는 부산에서 찍었던 영상들을 또 유튜브 영상에 올릴 수도 있어서 좋고요. 모든 여행이 컨텐츠화되고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내가 이 극단의 왕국에다가 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제가 과거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더라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느낄지는 저도 모르죠. 이 극단의 왕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규칙하고 너무나 운이 작용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더 언제 뭐가 될지 저도 모르죠. 하지만 그냥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무한대니까요. 무한대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만으로 에너지를 받게 돼요.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 주입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그런 목표와 뭔가 행동력의 그런 이유를 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